자, 그 다음에 그 계약 있잖아. 계약. 무슨냐? 계약. 계약은 몇 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2개. 그지? 그럼 여기는 계약은 어떤 게? 예. 또 나중에 다음에 질문하고. 예. 예? 그거는 해제죠. 근데 이제 그 명의신탁은 제가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명의신탁은 원래는 무효인데, 예? 무슨요? 무효인데, 근데 여러분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무슨 자? 명의신탁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일 때는 해지라는 단어 없다. 해지라는 단어 쓸 수 없고, 일단 뭐 할 때만 쓰는 단어다? 유효. 무슨요? 유효할 때만 쓰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그 명의신탁은 아까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무슨 신탁 해놨다? 명의신탁 해놨잖아. 그지? 그러면 이건 유효, 무효. 무효니까 해지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득으로? 부당이득으로 찾아오는 거지. 해지라는 단어 없다. 되겠습니까? 예. 뭐일 때만 쓰는 단어다? 유효할 때만. 그럼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하면은, 예를 들면 저번주에 설명 안 했는데, 갑종중 을에게 명의신탁 해놨으면, 이건 나중에 다음에 하겠지만, 야, 지금 적을 필요 없다, 적지 마라. 이게 처음부터 하니까. 이게 이제 명의신탁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은 탈법 목적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하니까 누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지만, 요 신탁자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말 안 듣잖아요. 그지? 이럴 때는 약정을 뭐하고? 해지하고 이런다. 지금까지 있은 건 그대로 유효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해지는 그 책 같은데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쓰지도 않고 좀 불명확하게, 때로는 해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해제인 경우도 있고, 해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일 때도 있다. 해지일 때도 있다. 그때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걸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명의신탁 해놓은 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 이제 하면은 이걸 해지라는 말 써야지, 여기에서는.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지는 뭐일 때만 쓰는 단어다? 유효. 뭐일 때는, 무효일 때는 해지라는 단어 쓸 수 없고, 찾아오는데 무슨 이득으로 찾아온다, 빨리? 무슨 이득? 부당이득. 오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억하고. 자, 다음에 그런 거 질문 있으면 따로 묻는다. 따로 묻고. 자, 그럼 계약 들어갑니다. 무슨냐? 계약. 무슨냐? 계약. 계약인데, 여러분, 계약은, 그죠? 계약은 2개 의사표시인데, 민법, 계약강론편에, 민법 계약강론편에 있는 거 몇 개? 14개를, 저번에 좀 민법에 있는 계약 몇 개? 14개. 몇 개? 14개. 14가지. 이걸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은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그지? 무슨 계약? 전형계약. 무슨 계약? 전형계약. 무슨 계약? 전형계약이란 말 쓴다. 무슨 계약? 전형계약이란 말 쓰고. 자, 전형계약 몇 개 있냐면 14개 있다. 매정교. 요거. 사소임. 현화고도. 조위임종. 몇 개 있다? 14개. 무슨 교?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임종. 다시 무슨 교?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임종. 다시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임종. 다시 매정교, 사소임, 현화고도, 조임종.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요거 매매, 정여, 교환, 요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그 다음 현상광고,
요런 단어가 있으면 계약입니다. 무슨 광고? 현상 광고. 화해 요런 말이 있으면 계약. 고용 요거 회사에서 취업해서 일하는 거 뭐 고용 요것도 계약. 그 다음 도급 요것도 계약. 여러분 도급은 어떤 걸 도급이랍니까? 여러분 땅이 있잖아요, 그지? 그럼 땅에다가 여러분 건물 짓고 싶잖아요. 그럼 자 누구? 건설업자에게 우리 집 다 지어주는데 설계도로 지어주는데 1억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토지 주인 일 시키는 사람을 뭐 건축주라고 하잖아요, 그지? 하고 건축업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급인이라는 말 쓴다. 일 시키는 사람 건축주를 뭐 도급인. 무슨 인? 도급인. 건설업자를 수급인. 그게 무슨 수? 받을 수. 저번 주에 한 거 중요하죠.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취인. 그 사물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무슨 인? 수임인.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는 일 시키는 사람을 뭐 도급인, 건축주를 도급인, 건축업자를 수급인 이렇게 한다. 다시 건축주를 뭐 도급인 하면 일 시키는 사람이다. 건설업자를 수급인 이렇게 한다. 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뭐 일을 건축업자를 뭐 수급인,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치인. 요 조합 이런 말이 있으면 계약.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민법의 순수한 조합은 계약이고 여러분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다시 뭐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 다시 뭐 노동조합,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이라는 말 써도 조합이 아니고 법인. 무슨 인? 법인.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순수한 조합은 무슨냐? 계약. 그 다음에 윈. 사물을 맡기는 거. 맡아서 하는 대리인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뭐 수임인. 맞습니까? 물건을 보관하는 걸 뭐 임친. 물건 맡긴 사람은 무슨 친? 임친. 맡아서 보관하는 사람을 뭐 수치인. 그 다음 뭐 종신정기금. 무슨 정기금? 종신정기금. 요 14가지에 있으면 무조건 무슨냐? 계약. 계약이면 끝에 뭐 붙어야 된대노? 약정. 무슨 정? 약정. 그럼 저번에 좀 매매는 뭐 하는 거? 저번 주에 했잖아요, 매매. 계약 해야지. 물건 사고 파는 거 하면 개판된다. 물건 사고 파는 거 하면 개판된다. 이게 매매하면 무슨 약? 계약. 계속 나온다. 매매하면 무슨 약? 계약. 하면 매도인은 무슨 권 이전하고 재산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 무슨 정? 약정. 지금 됐습니까? 그럼 요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은 뭐 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 거? 약정.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14가지는 전형계약 요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이거 외에 이외의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하냐면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계약? 비전형계약. 비전형계약 무수히 많은데 뭐 그냥 가끔씩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우리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공탁 이런 거 전부 다 계약이다. 이런 거 이제 우리 시험에 요 17개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계약금 계약, 대물변제, 돈 갚는 걸 변제라고 합니다. 뭐로 대신 갚는다? 물건으로 대신 갚는다. 돈 100만원 갚아야 되는데 돈 100만원 대신에 뭐로 대신 갚는 거? 물건으로 대신 갚는 거. 이걸 무슨 변제? 대물변제. 무슨 탁? 공탁. 그런 거 있대요. 자, 그런 건 다음에 노트, 여러분 요 7, 8에 오늘 하는 거 요 노트 다 다음에 한 1월달 정도 되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뭐 유상으로 판매하든 어떻게 하든 할 건데, 다 있다, 거기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자, 어쨌든 계약, 요 14개, 요거는 기억해야 된다. 무슨 교? 매정교, 사소임, 현하고도, 조의, 임종.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요렇게 해서, 법률행위 종류는 무슨 표시 개수 가지고, 의사표시 개수 가지고, 한 개, 단독행위, 2개, 계약, 여러 개, 합동행위. 그지? 단독행위는 무슨 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됐습니까? 계약, 전형계약 몇 개? 14개. 외에 무수히 비전형계약 많다, 적다? 많다. 그지?
그 다음에 합동이 이렇게도 나누고, 자, 그 다음, 어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법률행위를 무수히 나눌 수 있다. 종료하면 오늘 하루 전부터 해도 되는데, 딱 3개만 한다. 요거하고, 요게 잘, 중요하고 잘 낸다. 이런 말이 기본적인 게. 그 다음 두 번째. 효과 발생에 따라서, 뭐 발생에 따라서? 효과 발생에 따라서. 두 번째, 그 효과 발생에 따라서 나눈 걸 여러분 그 39페이지 맨 밑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요거는 효과 발생에 따라서 몇 개로 나온다? 3개. 무슨 행위와? 채권행위와.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 이렇게 나온다. 요거 41번에 굉장히 잘 출제하거든. 41번에. 여러분 민법 1번이 몇 번이면 1번부터 40번까지가 학개론, 41번부터 80번이 민법이거든. 그럼 41번에 나오는 게 요 단독행위 요거 나오든지 요거 나오든지 잘 나온다. 자, 그러면은 요 효과 발생에 따라서 자, 칠판 본다. 무슨 행위? 책에 있다. 효과 발생.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뭐 봐라. 칠판. 무슨 발생에 따라서? 효과 발생,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렇게 몇 개? 3개인데, 요 채권행위는 어떤 걸 채권행위라고 하냐면은, 계약을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무슨 약? 계약. 계약하면 아까 규칙. 약정. 끝에 뭐 붙어야 된다? 약정. 약정하고 난 뒤에, 매매도 약정이라 했잖아. 매도인은 재산권이냐,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뭐 하는가? 약정하고 난 뒤에 주고받는 걸 뭐랬노? 이행. 돈 주고 물건 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돈 주고 물건 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그치? 그러면 약정하고 난 뒤에 요거는 뭐?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이게.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거, 이걸 무슨 행위? 채권행위다. 그래서 이 채권행위를 됐습니까?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됩니까?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무부담행위다. 이렇게 한다. 이게. 무슨 부담행위? 의무부담. 그래서 다음 중 채권행위인 것 하면 아까 계약 14개, 의무부담행위인 것 계약 몇 개? 14개 하고 난 뒤에 그거는 약정하고 난 뒤에 뭐 해야 된다? 빨리 이행 문제 남기고, 그 다음 물권행위는 등기,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점유이전, 인도, 이거를 이제 물권행위라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동산은 등기하거나 동산은 이전했다, 인도했다, 뭐 할 거 없다, 할 거 없다. 그래서 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무슨 문제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사법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은 뭐 없어지지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나누는 기준은 뭐냐 하면 무슨 문제? 이행의 문제를 남기면은 이건 뭐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으면 무슨 행위? 물권행위예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요것도 시험 문제의 대상이 되겠네. 무슨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는. 그럼 결국 이제 이 뜻을 아는 것은 시스템을 아는 거지, 그지? 준물권행위는 뭐가 아니면서, 앞으로 준자 붙으면 물건이 아니면서 뭐가 아니면서? 물건이 아니, 물건 이외에 하면, 물건 빼면은 뭐밖에 없노? 채권이지 뭐. 물건 이외에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 거. 요 몇 개 있냐면 3개. 3개 있다. 요 채권양도, 무채상권양도, 채권양도, 무채상권의 양도. 이건 무슨 면제? 채무면제. 그럼 요 채무면제는 됐잖아요, 그지? 채무면제는 누가? 채권자가 누구한테? 채무자에게 뭐 안 갚아도 좋다, 돈 안 갚아도 좋다.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 다음부터 할 거 없잖아요. 이제 없어졌잖아 다. 맞잖아요. 누가?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안 갚아도 좋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제 자, 요 채권양도 가지고 요거 설명하는데, 자, 여러분 갑이 을에게 지금 얼마 빌려줬냐면 100만원 빌려줬다.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빌려받은 사람은 무슨 자? 채무자잖아, 그지? 자, 근데 누가 갑이 병에게, 야,
내 을에게 100만 원 받을 거인데 내 대신 너가 받아라. 이걸 무슨 양도라는 말 쓴다? 채권 양도. 그럼 채권 양도 이전 받는 사람을 무조건 누구라 했노? 양수인. 그러면 자, 당사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면 양도가 끝나노? 야, 나 을한테 100만 원 받을 거인데 너 내 대신 100만 원 받아라. 무슨 K?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수인이 가서 받고 안 받고 지가 알아서 하는 거고, 자기들끼리에서는, 자기들끼리가 중요하다. 중요한 건 첫 번째,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K 하면 끝난다. 빨리 오케이. 그 다음부터 양도인 할 거 없지. 뭐 알아서 이제 양수인 가서 자기가 뭐 능력이 있으면 받고 능력이 없으면 못 받고 그렇지. 그럼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K 하면 끝난다? 오케이. 근데 나중에 이제 요거 이제 요까지만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막 우리 책에서는 또 어떤 것까지 나오냐면은, 그럼 만약에 양수인이 가가지고, 야, 너 갑한테 100만 원 갚을 거 있잖아. 너 내가 갑으로부터 채권 이전 받았거든. 그래서 너 나한테 갚아라 하니까 누가? 채무자가. 누가? 채무자. 나는 갑한테 빌렸지. 난 갑한테 빌렸지. 난 너한테 안 빌렸기 때문에 너 나한테 못 줘. 하면은 요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 만약에 아까 있죠. 양수인이 돈 갚아라 했더니 채무자가 난 너한테 못 갚고 난 갑한테 빌렸기 때문에 갑한테 내 채무가 있지. 난 너한테는 못 갚아 하면 대항할 수 없다. 그럼 요 양수인이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 하기 위해서는? 대항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냐면 통지 또는 승낙이 있어야 돼요. 요 통지 승낙은 무슨 요건이다? 대항 요건이다. 누가? 양도하고 난 뒤에 누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 하거나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뭐를 받았다? 승낙을 받으면은 누가? 양수인이 돈 갚아라 하면은 채무자는 찍소리 할 수 없다. 그걸 통지 또는 승낙을 무슨 요건이란 말 쓴다? 대항 요건. 무슨 요건? 대항 요건인데 이거 필요 없고 우리 시험에서는 요게 중요하다. 이게 자기들끼리에서는 무슨 K 하면 끝난다? 오케이 하고 그 다음부터 이행할 게 없다. 양도인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준물권행 요것도 잘 됩니다.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무채양권 양도, 무슨 면제? 채무 면제. 자, 근데 여기서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특징이네. 채권행위인 거. 채권행위 하면 계약 약정하고 난 뒤에 뭐 약속 지켜야 되잖아요. 무슨 문제? 이행 문제 남기기 때문에 이걸 무슨 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 그럼 요 두 개의 특징, 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특징. 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처분행위다. 이렇게 합니다. 예?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럼 또 이렇게 나오거든. 다음 중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요거 계약. 처분행위가 아닌 것 하면 뭐? 계약. 그 다음 의무부담행위인 것 하면 뭐? 계약. 채권행위인 것 하면 뭐? 계약.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요거, 자, 결정판. 무권리자의 의무부담행위,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유효. 무슨요? 유효. 핵심 단어 찾아라. 이게 핵심 단어다. 이게 핵심 단어가 아니고 이게 핵심 단어. 요 채권행위는 다른 말로 고치면 계약. 무슨냐? 계약. 약정. 계약 나오면 뭐로 바꿔야지? 약정. 내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다시 그러면 이제 요 얘가 어떤 게 나오냐면은 막 여러분이 밖에서 경험한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맞추면 무조건 틀린댔다.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선생한테 배운 대로 해야지. 민법은 여러분이 경험했다. 그거 시험에 도움이 한 개도 안 된다.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던 게.
겸응한 거 가지고 했다. 자기가 조금 뭐 어떻게 옛날 알았다.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은 공부하기 굉장히 힘들다. 제일 좋은 게 아까 중학생이 2학년이 제일 공부하기 좋댔던 게. 왜? 아무것도 뭐 하니까? 모르니까. 요거. 예.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시험 문제 요거 나온다. 눈에 보이잖아, 이게.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그대로 마다 유효. 핵심 단어 찾아.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털려도 괜찮다. 에? 매매가 핵심 단어인데, 매매가. 항상 핵심 단어니까. 매매는 무슨 약? 계약. 계약하면 끝에 뭐부터 해야지? 약정. 내게 아니라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존하지 않아도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 만들어서 주면 되고 이행기까지 취득해서 주면 되거든. 그럼 이행기에 만들 수 없다, 이행기에 취득 못한다, 무슨 배상? 약속 위반,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럼 여러분 아파트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이잖아요. 아파트 분양계약은 매매계약이잖아요. 분양계약 체결할 때 집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만 취득해서 주면 되고. 되겠습니까? 막 책에 있는 거 줄 쳐서 한스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 돼야 된다, 이게. 요거 나온다, 요거 잘 나온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 무권리자의 의무부담행위,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그대로마다 유효. 그 대표적인 예가 무슨 소유 물건의 매매? 타인 소유 물건의 매매, 현존하지 않는 물건의 매매 그대로마다 유효. 매매를 사고 파는 거 이러면 개박살 난다. 죽사발 난다. 매매하면 무슨 약? 빨리 계약.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그게. 또 나온다. 또 좀 있다. 또 나온다. 그래서 무권리자의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그 다음에 요 무권리자, 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다. 네? 그럼 그럼 처분행위 하면 대표적으로 요거 생각하면 등기 인도.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갑 건데 누가 서류를 유지해서 갑의 것을 병에게 팔아먹었다, 등기해줬다, 유효, 무효. 그렇지. 무효. 그래서 처분행위 하면 요건 등기, 무권리자의 등기행위는 유효, 무효. 이렇게. 그래서 무권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등기행위, 처분행위 하면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한다. 또 있다. 엄청나게 많잖아요, 뒤에. 그럼 요 2번 하고, 그 다음 출연, 비출연 안 해도 좋고, 4번으로 간다. 됐습니까? 4번, 요식행위와 무슨 요식? 불요식. 그치? 3번, 방식 여부에 따라서. 방식 여부에 따라, 불요식 행위와, 요식 행위. 네. 핵심 단어. 식식? 무슨 식? 식식? 이건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법률 행위는 무슨 요식이다? 불요식.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내겠네? 요식행위를 가지고 내겠네? 요식행위는 어떤 게 있냐?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그지? 법인 설립행위. 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인 설립행위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등기. 무슨 기? 등기.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혼인. 이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혼인 이혼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신고. 딴 해도 무슨 신고 안 하면은 혼인 신고 안 하면 법률상 부부가 될 수 없다. 그지? 그 다음에 유언.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는 5가지 방식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 5가지 방식에 적합해야 그 유언이 유효한 거고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내가 죽으면서 유언한다고 해서 무조건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방식? 다섯 가지 방식 몰라도 좋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유언은 그냥 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민법에서 정하는 뭐 방식에 적합해야 된다. 요식행위는 무조건. 그 다음 요거 수평이. 수평이는 음법, 수표법이 따로 있다. 음법, 수표법에 방식에 적합해서. 그래서 수평이는 요식행위면서 뭐면서 요식행위면서 무슨 행위다? 무인행위다. 요거 아까 원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방식만 갖춰서 발행되면은 돌아왔다 발행권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또라이 상태로 발행했다 무조건 뭐진다? 책임진다. 뭐만 갖춰서? 방식. 왜? 유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슨 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통성.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런 거 기억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법률행위 의.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요소라고? 의사비위 행위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합의한 대로 효과 발생한 대로. 법률행위는 어디? 법률 요건.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요건 되면 뭐 효과인데 효과는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그럼 법률행위 의사표시 형태에 따라서 나누면 법률행위 안에는 반드시 무슨 표시가 들어있고? 의사표시 형태를 가지고 한 개, 단독행위, 두 개, 계약, 여러 개, 뭐 합동행위. 그 다음에 이제 효과 발생에 따라서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채권행위는 계약, 이행 문제 남기고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이행 문제 남기지 않는다. 그걸 무슨 행위?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뭐? 무효. 그 다음에 요식, 불요식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주, 종 뭐 할 필요 없고 뭐 신탁, 비신탁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법률행위 목적으로 갑니다. 자, 요거는 빼먹고 어디로 간다? 법률행위 목적. 자, 법률행위 목적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됐습니까? 무슨 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 여러분 법률행위 목적은 여러분 오늘 뭐 했습니까? 요거 했다. 무슨 관계? 법률 관계 분석 몇 개? 3개. 뭐 사실 요건 효과 그하고 그 다음 법률행위 뜻 하고 법률행위 뭐 종류. 항상 아니 내용 생각 안 나도 좋다. 뭐가 중요하다? 빨리 제목. 그지? 그 다음에 오늘 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 결정판하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무권리자의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그대로 뭐하고? 유효.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 무효. 자기 것도 아닌데 등기해줬다. 유효, 무효, 무효. 내게 아니라도 계약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만 이행기까지 취득했으면 그죠. 그거 기억하면 되는데 그거 많이 할 필요 없다. 그 한두 개만 머릿속에 남아있어. 선생님이 많이 설명해도 저도 많이 빼먹고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 다 생각날 필요 없고 그 중에 한두 개만 생각나면 돼요. 학개론 시간도 마찬가지다. 선생님이 다 하는 거 하면 머리가 터질라 하거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개만 많이 할 필요 없고 한 개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된다. 공부 그렇게 어떤 사람은 막 해갖고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거든. 스트레스 쌓이면 공부가 안 되거든. 처음에는 열심히 할 필요 없다. 무슨 심의? 열심히 11월 12월은 강의 좀 듣고 그냥 노는 형태로 하고 결승만 안 하고 1월 2월까지는 1월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씩 이제 공부하고 3월 달부터 열심히 하면 되거든. 그럼 여러분 11월, 12월, 1월, 2월 들은 것만 해도 3월 달에 공부하면 얼마나 편한데. 3월 달부터 온 사람이 있잖아요. 막 선생님 굉장히 괴롭혀요. 선생님 한 개도 모르겠어요. 당연하지. 왜? 앞에 거 안 들었으니까. 저는 항상 조금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다혈질이잖아요. 그지? 막 근데 어떤 사람이 막 괴롭히냐면은 5월달, 7월달 온 사람 선생님 굉장히 괴롭히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열심히 말은 속으로 모르는 것 당연하지. 왜? 만약에 5월달, 7월달 온 사람이 알아지면 11월달 온 사람은 뭡니까? 바보지 뭐. 그게 항상 여러분 그죠? 시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가 시험입니다. 시험은 시간 투자하고 안 하고 하면 벼락 공부했는데 잘 된다. 절대로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은 민법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2000년 이전에 사법시험하고 똑같다 지금. 언제 이전에? 2000년 이전에 사법시험하고 똑같다. 그 정도로 뭐 책 줄쳐갖고 공부하면 다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 조사해보면 여러분 항상 근데 선생 내 주변에서 물어보니까 한 3개월 열심히 했더니 합격했다는데 앞에 생략됐다 3년. 그럼 여러분도 만약에 딱 하면은 딱 해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막 보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면은 막 집 사고 팔아서 해봐서 알잖아요. 좀 이게 수수료 많이 받고 이러니까 부럽잖아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어느 정도 공부했습니까? 한 3개월 열심히 했더니 합격했다 이런데 전부 다. 저 3년 3개월 열심히 했어요. 이런 말 안 하면 저 한 번 떨어졌어요. 2번 떨어지고 합격 이런 말 절대로 안 하거든. 근데 여러분 저번 주도 이야기했지만 11월 달부터 공부하는 사람은 딱 하면 내년 10월 달 되면 거의 95%는 합격한대요. 95%라는 말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합격한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누가 시키는 대로? 선생. 저는 교수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고 기술자입니다. 뭐 하는 기술자? 합격시키는 기술자입니다. 저는 뭐 교수, 선생 이건 다 아니고 저는 뭐 책에 있는 거 이거 달달달달 해갖고 전달하는 기술자잖아요. 교수님이 아무리 저보다 실력 많은 사람 와도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게. 저는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도 천일생 쳐보면 딱 나옵니다. 나오고 그 선생한테 공부하면 망한다 이런 사람 없거든. 그 선생님한테 잘 만났다 이러지.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면 된다. 예? 자, 무슨 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은 이 어느 파트에 있느냐면 요 요건에서 여기 있는 유효요건에 있는 거다. 무슨 요건? 유효요건. 무슨 요? 유효요건. 요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고? 유효. 유효하려면은 이런 목적이 다 갖추고 있어야 유효하고. 몇 개냐면 4개. 어느 거?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요 다 시험 문제의 쟁점이다. 이거 유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4가지는 다 갖추고 뭐 어느 거 빨리 뭐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그러면 자 법률행위 목적이 뭐 되어 있어야 된다?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확정되어 있으면 되냐면 요거 확정 가능은 그럼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요 법률행위 하면은 성립시와 요 이행시가 있다. 무슨 시와? 성립시와 이행시인데 여러분 성립시에 확정될 필요 없고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유효. 성립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유효하다 하면 OX, X 언제까지만? 이행시. 그걸 어떻게 하면 확정 가능 언제? 장래 확정 가능하면 됩니다. 무슨 내? 장래. 여기서 장래라는 것은 무슨 기까지? 이행기까지. 확정 가능하면 유효인데 자, 요 그러면 확정은 됐습니까? 확정은 그 판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례인데 그 맨 밑에 핵심 판례 있잖아, 그지? 43페이지 맨 밑에 핵심 판례. 성립시에는 그러면 장래에 확정돼 있으면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럼 성립시에는 적어도 뭐는 정할 수 있어야 되냐? 맨 끝에 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 그게 핵심이다. 다시 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정해져 있어요.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뭐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성립시에는 적어도 뭐 할 수 있는 방법,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뭐 기준은 정해져 있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성립시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되고 언제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빨리 이행기 이것이.
그럼 요 확정은 그것만 하면 되고, 요거는 나온다. 성립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OX, X. 성립시에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계 없는데, 적어도 뭐는 확정할 수 있는 뭐, 방법과 기준 정해져 있으면 되고, 언제까지만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이행시까지. 그지? 그런 거.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성립시라는 것은 어느 거를 이야기하냐면 그 판례에서 첫째 줄, 뭐, 체결 당시. 체결 당시는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시? 성립시. 그지? 체결 당시에는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고, 뭐만 정해져 있으면 된다. 빨리 방법과 기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이제 가능으로 갑니다. 자, 가능도 언제까지만 가능하면 됩니까? 빨리 이행시까지. 그지? 자, 근데 그럼 요 가능에서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불능을 가지고 내는데, 자, 요 부분이 어렵다. 원래 오늘이 어려운 건데, 자, 유무효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은? 판단 시점은 언제를 기준하냐면 성립시를 기준한다. 결정은 언제 결정한다? 성립시 결정한다. 다시 유무효 판단 시점은 언제를 기준한다? 성립시. 그지? 자, 그럼 좋다.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요 가능에서는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불능을 가지고 내는데, 불능에는 두 개로 나눕니다. 처음에도 불능, 나중에도 불능. 이건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됐습니까? 처음에도 불능, 계약 체결하기 전에도 불능, 나중에도 불능. 이건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근데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처음에는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다. 언제? 계약 체결할 때는 나중에 가능할 것 같았다, 불가능할 것 같았다, 가능할 것 같았다. 근데 돼 보니까 가능하더라,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이걸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응? 그럼 아까 있죠? 자, 다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립시에도 가능, 이행시에도 가능, 가능. 성립시에 불가능, 이행시에도 가능 하면 이건 뭐? 가능. 언제를 기준하니까? 장래, 이행시. 됐습니까? 성립시에도 가능, 이행시에도 가능. 이거 오리지널 가능. 성립시에는 불가능했지만 이행시에 가능하다. 그럼 이건 뭐? 가능으로 본다. 판단은 언제 판단한다? 성립시에. 넌 그때는 성립할 때는 불가능해도 나중에 가능할 것 같다. 이거 가능, 유효. 성립시에도 불가능, 이행시에도 불가능. 이건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은 무효. 성립시에는 가능했지만 아까 판단 시점은 언제 기준한다 했다? 성립시. 성립시에 가능하면 일단 뭐하다? 유효. 성립시에는 가능했지만 이행시에 불가능한 이걸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러냐.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 후발적 불능. 그래서 여기서는 가능에서는 가능을 가지고 내지 않고 뭘 가지고 낸다? 불능. 그래서 시험은 요거 나오겠네.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뭐하다? 유효. 그럼 후발적 불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자, 무슨 매매? 이중매매. 또 나왔네. 뭐? 매매가. 핵심 단어, 뭐가 핵심 단어고? 매매가 핵심. 그럼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하다? 이중매매 하면 빨리 유효. 선생 두 번 팔아먹는다 이러면 안 된다 이때 이게 아까 뭐? 두 번 약정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매매? 이중매매. 자, 한번 본다 이게.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다 여기서? 매매. 매매는 무슨 약? 계약. 약정은 뭐 몇 번 하든 관계없다. 자, 잘 봐라 이게. 요거 이제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아까 이제 성립 언제를 기준한다? 유무효는 체결할 때 집도 있고 합의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잖아. 그지? 그러면 자, 매수인으로부터 파는 사람은 요거 뭐? 매도인. 요거 뭐? 매수인 하잖아. 그지? 매수인이 뭐? 계약금, 중도금 지불했다. 아직 잔금 지불 안 한 상태에서는 여전히 누가 소유자? 빨리 매도인. 누가 소유자? 매도인. 그럼 그걸 알고 있는 병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이 알고 있어도 관계없다. 악일지라도 관계없다.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야, 응? 너 하고 을하고 계약 체결한 것보다 내가 2배로 줄 테니까 나한테 계약 팔아라. 그럼 갑이 생각해 보니까 2배로 받고 받은 계약금 중도금 받은 돈 돌려주고 요 2배로 받아가지고 50% 무슨 배상해도 손해배상해도 50% 이익이다 말이지. 그럼 야, 내 2배로 줄 테니까 팔아라 하니까 갑이 생각해 보니까 좋다. 소유권 가지고 있고 무슨 K, OK 그대로 뭐하다 빨리 유효. 그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병에게 등기해줬습니다.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아까 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유효. 그럼 이때 갑은 무슨 불능으로? 이행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이행불능. 후발적 이행불능으로서 계약은 하면 계약은 이렇게 물으면 그대로마다 유효. 중요한 건 뭐? 계약은 물으면 그대로마다 유효. 한데 그러면 이제 갑은 약속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키잖아요. 하니까 요거는 우리 아까 배운 거 무슨 반, 윗반을 가지고 무슨 제, 해제. 아까 무효에서는 해제라는 단어 못 씁니다. 무효에서는 해제라는 단어 안 논다. 뭐 할 때만 유효. 해제하면서 뭐 계약금 중도금 무슨 회복하면서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을이 갑에게 됐습니까? 을이 갑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을 무슨 제하면서 해제하면서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는 그대로 나온다. 꼭 외워야 된다.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구한테 등기해줬다?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을은 계약을 뭐 하면서?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 여기는 확정적으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럼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 자, 그 다음 규칙. 앞 사람이 소유자면 뒤 사람은 무조건 뭐하다? 유효. 앞 사람이 소유자면 뒤 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다시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병. 요걸 제1 매수인, 제2 매수인 계속 나온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제2 매수인 유효. 그러면 갑은 제1 매수인에게 무슨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으로서 계약을 뭐 하면서? 을은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대표적인 게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이행불능. 으로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중매매는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후발적 불능. 요 나온다. 요 다시 갑은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계약 체결할 때는 이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근데 병에게 등기해줌으로써 누가 소유권 취득하고?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불능.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인데 계약은 그대로마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네. 요거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전부 불능, 일부 불능, 법률적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요것만 하면 된다. 안 그래도 뭐 머리가 터질라 하는데, 네? 요것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요 후발적 불능은 요 이행불능 외에 또 위험부담이라는 것도 있으면, 위험부담은 다음에 계약법 가면 한다, 이게. 무슨 부담? 위험부담. 위험부담이라는 거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지?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적법할 것 들어갑니다. 무슨 법 할 것? 적법. 무슨 법? 적법. 적법할 것은, 그래서 이 후발적 불능을 문제 삼는 것은 요 이행불능과 위험부담이다. 그런다, 이게. 그럼 다음에 하고, 그지? 자, 그럼 적법할 것은 뭐 하냐면은 강행규정. 무슨 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다른 말로 효력규정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 학자들 사이. 또 강행규정, 그 다음에 임의규정, 그 다음에 무슨 규정? 단속규정. 세 개 무슨 별, 구별하는 거다, 이게. 다시, 무슨 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을 다른 말로 무슨 규정이라는 말로도 쓴다? 효력규정. 무슨 규정? 효력규정. 그러면 여러분 강행규정, 효력규정은 어떤 걸 강행규정, 효력규정이라고 하냐 하면은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해야 되는 거.
다시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는 거? 법대로. 법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요 법 규정과 다른 특약 하면은 이건 뭐? 무효.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는 거? 법대로. 그럼 요거는 특약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무효. 그럼 특약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규정은? 강행 규정은. 강행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그럼 임의 규정은? 임의 규정은 다른 특약 하면은 특약이 뭐 하면서? 유효하면서 특약이 우선하는 거. 어떻게 우선한다? 특약이 우선하는 거. 이걸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자, 그럼 좋다. 여기서. 자, 그럼 다시 합니다.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법대로 안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법 규정과 다른 특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은 법의 규정이 있어도 다른 특약 하면은 특약이 뭐 하면서? 유효하면서 특약이 뭐 하는 거? 우선하는 거.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우리 민법은 어느 규정의 원칙? 민법은 어느 규정의 원칙? 응?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임의 규정의 원칙. 무슨 규정의 원칙? 임의 규정의 원칙. 자, 잘 들어봐라, 이게. 민법은 요 사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무슨 법이다? 일반법이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됐습니까? 양쪽 다, 뭐 국가나 권력기관이 없고, 사인과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무슨 법? 일반법. 그러면 여러분 민법은 사인과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무슨 법? 일반법.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민법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이러면은 여러분 그죠? 기독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불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처님의 뭐 자비 이러잖아요. 민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넉자, 사적 자치 이렇게 한다. 무슨 자치? 사적. 그런 단어는 외워놔야 된다. 시험에 안 나와도 무슨 자치? 사적 자치. 너끼리 알아서 해라 하는 거예요. 민법 공부하다 보면 이 단어가 잘 나온다. 무슨 자치? 사적. 너끼리 알아서 해라. 누구끼리 알아서 해라? 너끼리. 그럼 이런 사적 자치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사적 자치는 어떤 의미고? 너끼리 알아서 해라. 누구끼리 알아서 해라? 너끼리. 그래서 너끼리 사적 자치라는 것은 누가? 국가가 관여하지 않는 거. 너끼리. 됐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라고 그러고,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하노? 자본주의, 그지. 원래 오리지널 자본주의는 국가가 뭐 하지 않는 거? 관여하지 않는 거.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민법은 무슨 자치? 사적 자치고, 그걸 이제 우리가 계약법으로 들어가면은 뭐냐면은 계약 자유 원칙. 뭐의 자유 원칙? 계약. 여러분, 계약 자유는 누구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막 어떤 선생님은 설명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양장사가 자유롭게 어쩌고저쩌고 거짓말이다. 그건 엉터리다. 거기서 자유는 누구로부터의 자유? 누구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 권력기관은 그걸 무슨 자유? 계약 자유라 한다. 계약 자유고 국가가 관여하는 걸 계약 자유의 제한이다 이렇게 한다. 나중에 우리 계약법 가면 하는 게 계약 자유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계약 자유는 누구로부터의 자유? 누구로부터의 자유? 국가. 그러니까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너끼리 알아서 해라는 거지. 그럼 이제 소유권에서는 뭐냐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 거기에서 절대는 누구로부터의 절대? 국가로부터의 절대입니다. 전부 다 뭐 민법에서는 자유 절대 이런 나오면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관여받지 않고 너끼리.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슨 자치? 사적 자치자. 그러면은 이런 사인과 사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데 됐습니까? 하는데 그러면 합의가 있으면 합의. 이거는 뭐를 합의라노? 특약. 합의가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게 민법이잖아요.
합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게 무슨 법? 민법. 하니까 민법은 무슨 규정이 원칙? 임의규정이 원칙이지 뭐. 민법은 임의규정이 원칙이에요. 무슨 자치가 기본 원칙이니까? 사적 자치. 너끼리. 그럼 아까 저 계약 자유도 누구로부터의 자유? 빨리 국가로부터의 자유. 너끼리 알아서 했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주의 모순? 자본주의 모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너끼리 알아서 해라. 계약 자유라고 맡겨놨더니 가진 자가 경제인 약자를 지 마음대로 쭈물딱거리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계약 자유라는 게 오히려 자본주의 모순을 해서 없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국가가 관여한다. 자본주의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건 이대로 해. 해서 무슨 규정? 임의규정. 아니 강행규정. 그렇지. 원칙은 임의규정이고 예외적으로 그 대표적인 게 민법에도 강행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특별법, 주택임대차 있잖아요. 우리 저번주에 했잖아요. 무슨 임대차? 주택. 오리지널 임대차는 소유자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무조건 주택의 경우는 임대하면 임대인은 몇 년보다 짧게 하지마. 2년. 그래서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무슨 판이다? 개판이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딱 기본 이념으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내거 8개월 임대하든 7개월 임대하든 1년을 임대하든 국가가 관여하면 안 되는데 국가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제진 약자라고 생각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주택은 임차하면 몇 년보다 짧게 하지마. 2년. 그렇지. 2년보다 짧게 하지마. 딱 해놨지. 임대인에 의해서는 2년보다 짧게 못하는. 딱 그런 식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등기 안 해도 인도 신고하면 그 다음 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살 수 있게 쫙 이렇게 해놓고 그 주로 누구를 보호한다? 임차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누구를 규율하노? 임대인. 특별법. 그래서 특별법은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적 성격이 있다? 강행규정적 성격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돌아가는 무슨 템을 알아야 시스템을 알아야지 느낌을 가지고 하면은 무슨 사발 난다? 죽사발 난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민법은 무슨 규정이 원칙? 임의규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경제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규정이 있다? 강행규정이 있다.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겠네? 강행규정. 민법은 거의 대부분 아까 무슨 규정이랬노? 임의규정이라 했잖아요. 그럼 강행규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내일 시험 치잖아요. 그럼 오늘 정리하거든. 근데 그거는 다음에 한다. 오늘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용어만 알면 되거든. 기본 시스템. 그래서 11월, 12월은 돌아가는 시스템. 다시 민법은 무슨 규정이 원칙? 임의규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무슨 규정? 강행. 그럼 민법엔 강행규정보다 무슨 규정이 훨씬 많다? 임의규정이 많다. 그렇지. 그 정도 알면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 이제 임의규정 예를 한번 들었는데 그럼 무조건 강행규정 간단하잖아요. 강행규정 뭐대로? 법대로 해야 되고 법대로 안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법대로 안 하면 유효 무효? 무효. 임의규정은 법대로 안 해도 되는데 그럼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주택이든 오리지널이든 임대차에서는 누가 수선 의무를 지느냐 하면은 누가 지느냐 하면은 임대인이 집니다. 누가 진다? 임대인.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 임대인이 수리. 수선 의무 누가 진다? 임대인. 임대차에서는 무조건 수선 의무는 누가 진다? 빨리? 임대인. 누가 진다? 임대인. 그럼 임차인이 수리했다. 무슨 차인이 수리했다? 임차인이 수리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는데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윗비는 이사 갈 때 달라고 할 수 있다. 어디에? 민법에 그렇게 되어 있대. 다시 수선 의무 누가 진다? 임대인. 그래서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비용 들어갔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 종료시. 그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하거든. 되겠습니까? 예. 근데 비용은 100% 임의규정이다. 바로 임대차뿐만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 일단은 임의규정 하면 대표적인 건 부합물, 종물, 과실, 비용 4개인데 비용은 100%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자, 법에서는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비용 들어갔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인데 근데 처음에 계약 체결할 때 임대인이 내가 싸게 임대하는 대신에 지금은
집도 보일러도 제대로 돌아가고 다 아무 이상인데 앞으로 만약에 수리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 그러면 보일러가 빵꾸 나거나 하면은 누가 임차인이 모지고 책임지고 수리하고 나중에 비용 임대인에게 달라 할 수 없다 하는 특약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렇게 안 나오고 넉자. 몇 자? 넉자. 원상복 그런 거 적어놔라 메모하고. 무슨 복구? 원상복구 원상해복 그런 단어 써. 하기로 약정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누가 수리하기로 한다? 임차인. 임차인이 수리하고 나중에 임차인은 수리했다 비용 달라 할 수 없다 하는 약정. 그걸 어떻게 이제 나중에 시험 문제 할 때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면 만약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되겠습니까? 무슨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임의규정. 그렇지. 임의규정. 그래서 임의규정은 법규정과 다른 특약하면 뭐가 우선한다? 특약. 됐습니까? 네. 특약이 없을 때 적용하는 게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에 강행규정은 무조건 뭐대로 해야 된다? 법대로. 그러면 다시 강행규정은 위반하면 뭐 무효, 임의규정은 위반하는 특약 하더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고 뭐 임의규정에서는 뭐가 우선한다? 특약. 그럼 특약을 할 수 없는 것 하면 무슨 규정? 강행규정. 특약할 수 있는 건 무슨 규정? 임의규정.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간단하게 여기서는 유효요건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요 위반하면 무효인 것 하면 무슨 규정? 강행규정. 위반하더라도 유효인 것 하면 무슨 규정? 임의규정과 단속규정. 자, 단속규정 설명합니다. 무슨 규정? 단속규정. 단속규정은 됐습니까? 자, 임의규정도 위반해도 뭐 유효. 그지? 그 다음에 무슨 규정? 단속규정인데, 자, 단속규정은 어떤 것을 단속규정이라고 하느냐면은 행정상의 법규. 무슨 상의 법규? 행정상의 법규. 이 행정상의 법규를 뭐라고 하냐면 질서법이다 이랍니다. 무슨 법? 질서법인데, 이 단속규정은 위반해도 효력은 그대로 마다 유효고, 위반하면 단지 행정상의 제재, 무슨 제? 제재 대상이 될 뿐이다. 제재 대상이 될 뿐이지만 효력은 그대로 마다 유효.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무효가 영업행위. 어떤 거? 무효가 영업행위. 무효가 영업행위. 무효가 신축행위. 그런 거. 그 다음에 세금과 관계되는 거 전부 다 단속규정. 뭐와 관계되는 거? 세금. 그 다음에 또 잘려있는 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무슨 생략? 중간생략 금지하고 있어요. 중간생략 등기 뭐한다? 금지했는데 중간생략 등기했다.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이런 거. 자, 이렇게. 자, 그럼 요거 들어간다, 요거. 여러분, 식품영업 허가 안 받고 뭐 술 팔았다. 그대로 뭐? 유효. 되겠습니까? 예, 유효. 사고 판 거는 매매계약 자체는 그대로 뭐다? 유효. 사고 팔고 한 거는 그런 거. 뭐 허가 안 받고 뭐 노점상이 사고 팔고 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무효가 신축행위. 요거. 자, 들어가는데 어느 거? 무효가 신축. 자,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설명하는데 중요한데, 그지? 그럼 자, 요 땅 한 평당 1,000만원씩 주고, 1,000만원씩 주고, 40평을 구입했어. 4억 주고 샀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요 내 땅이 40평이다. 이 만땅 집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집 지으려면 국가가 뭐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건축법이라는 법을 정해놨어요. 여러분 다음에 공부하겠지만, 그럼 허가 받으려면은 무슨 허가를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받은 대로 집을 지어야 되거든. 그럼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할 때 건폐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폐율? 건폐율. 건폐율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건물을 안출 수 있는 비율이지. 딱 이 건축법에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건축법에서 뭐 주거지역이다 할 때 건폐율이 예를 들면 60%다 하면은 내 토지가 40평이라더라도 40평 다 만땅 안출 수 없고, 뭐 60%면 46, 24 몇 평, 바닥에는 어쨌든 몇 평, 24평만 건물 안출 수 있고 나머지 16평은 뭐 마당으로 나눴던 화단으로 나눴던 공지로 나눠야 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건 24평이고 나머지는 16평을 공지로 나눠야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고? 평당 1,000만 원이니까 16평 얼마? 1억 6천. 1억 6천 밥 먹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월급쟁이가 1억 6천 저축하려면은 10년 해도 힘들거든. 응? 그래서 나는 이거 내 팔아먹을 생각도 없고 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다가 내 아들도 여기서 살고 손자도 살고 나 이거 팔아먹을 생각 없다. 그래서 무슨 허가 안 받고, 건축 허가 안 받고 한 38평 만땅 짓고 싶단 말이지. 만땅 뭐 안 받고, 허가 안 받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한 구청에 한 공무원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 그 200명 가지고 예를 들면 그 구 안에 구 안에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일일이 조사 못하고 옆에서 뭐만 안 하면은, 민원만 고발 안 하면은, 민원만 제기 안 하면은 공무원 구청에서는 허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거든. 그럼 작은 도시는 큰 도시는 구청이고 작은 도시는 시청 이런 데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옆집에 세 가구 살더란 말이지. 그래서 세 가구 부부 동반 해가지고 고급 횟집에 가서 자연산 회로 배부르도록 한번 쫙 먹이고, 그 다음에 또 숯불갈비집 가서 꽃등심으로 완전히 막 먹고 싶은 대로 한번 먹이고, 그 다음에 아저씨들은 어디 데려가가지고 사롱 데려가지고 양주로 확 돌리고 이랬더니 우리 집을 지으려고 한다 하니까 경계만 침범하지 않으면 지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38평 만땅 짓고 있으니까 거의 다 지어가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야 허가 받았냐 하니까 허가 안 받았다 그러니까 빨리 철거해야 된다. 공무원들은 무조건 자기가 일했다는 걸 중요하거든. 그래서 약간 철거하는 걸 신용하면서 무슨 샷 찍고 인정샷 찍고 내가 뭐지고 책임지고 철거할 테니까 돌아가시라고 해가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딱 뚜껑 덮어가지고 안에 살림 넣어서 살고 있잖아요. 철거 못하거든. 그러면 철거 안 했다고, 약속대로 철거 안 했다고 강제이행금 한 부과하거든. 한 500만 원 까짓 거 한 2번 딱 부과하거든. 한 2번 정도 부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든. 진역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진역 산다 안 산다? 안 삽니다. 와, 내가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아니고 강도 강간을 한 것도 아니고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누구 토지에? 내 토지에! 단지 국가에서 정하는 질서대로, 국가에서 정하는 질서대로 건물 안 짓고 내 마음대로 지었다고, 허가 안 받고 지었다고 하면 벌금 나오면 까짓 거 이제 한 60 정도 넘어가가지고 좀 있으면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까짓 거 벌금 해가 별 하나 붙어봐야 조용히 살 건데 이제 집에서 해가지고 했죠. 벌금 냈다 이게 한 돈 1,000만 원 한 평값 냈거든. 그럼 해가 총 뜬 한 2천만 원 밖에 안 들었잖아요. 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으면은 누가 구청에서, 서울 같으면 구청에서 뭐가 지금 불법 건축물이잖아요. 에? 취득세 내세요. 날로 옵니다. 무슨 세 내세요? 세금 내야지. 당연히 냈습니다. 뭐가 불법 건축물이잖아. 매년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그럼 무슨 세도 내고? 취득세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세금 냈잖아요. 세금 내면 무조건 과세대장은 있거든. 불법 건축물도 과세대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개심죄에 걸려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존등기 못한다. 그래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물건 변동 발생시킬 수 없을 뿐이지. 건물 넣고, 여기 시험 문제 건물 넣고 내꺼. 그러면 여기서 꼭 기억한다.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 건물은 무조건 만들어졌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다시 무허가 불법 건물 신축했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누가? 신축자가. 근데 아까요 무슨 등기 못한다? 보존등기. 그래서 처분하거나 양도하거나 물건 변동 발생시킬 수 없을 뿐이지 소유권은 취득한다 못한다? 빨리 한다. 시험 잘 출제한다. 그래서 그거 나온다. 무허가 불법 건축물 임대행위. 자, 그러면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3층 만들어가지고 3층에 우리 살고 1층, 2층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 그대로 유효, 무효? 빨리 유효. 무슨요? 무슨요? 유효. 그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한다 안 한다? 빨리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단속 규정. 되겠습니까? 예. 단속 규정은 단지 행정상의 금방 아까 했죠. 아까 위반하면 유효하고 단지 행정상의 아까 벌가금, 과징금, 뭐 벌가금 이런 거 물어도 효력 자체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럼 무허가 불법 건축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럼 무허가 불법 그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건물 만들어졌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신축자가 하는 거. 되겠습니까? 네. 거의 행정상의 법규. 뭐 무허가 영업행위, 무허가 신축행위. 그 다음에 전매권 15매를 취득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 뭐 그런 거. 이게 판례 보면 있잖아요. 그지? 어디 있는 거 46페이지 밑에 있잖아요. 주택건설 촉진법. 이건 전부 다 공법적 성격이 있죠. 맨 밑에 46페이지 맨 밑에 판례 있습니까? 주택건설 촉진법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건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요? 유효. 그거 잘 내는 거 주택건설 촉진법하고 그 맨 밑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자, 특별조치법에서는 요것도 그 두 개 잘 내는데 판례가 그죠? 그럼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무슨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냐면 무슨 생략? 중간 생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 중간 생략은 뭐냐면은 이건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팔고 빨리 누구한테 팔고 을에게 팔고 을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받고 서류를 받아가지고 미등기인 채로 누구한테 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서류를 줘가지고 막바로 누구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했다. 이걸 무슨 생략? 중간 생략. 못하게 하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적발됐다. 적발 안 되면 관계없잖아요. 적발됐잖아요. 그럼 요 사람은 과징금, 벌가금 됐습니까? 심지어는 탈세를 목적으로 하면 정가, 별까지 붙거든. 붙어도 효력은 그대로 뭐다? 유효. 누가 소유자? 병. 누가 소유자? 병.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앞으로 만약 다음에 아직 등기법 시작 안 했잖아요. 그지? 등기의 대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과거는 묻지 마세요.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게 등기의 대기본 원칙입니다. 등기는 현 시점에서 실체관계와 일치한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럼 예를 들면 갑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뭐를 위조해가지고 서류를 등기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무슨 없게도 공교롭게도 일치하더라. 뭐하더라? 일치. 실제와 부합하더라. 이란다. 게 일치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한다. 위조했던 어떤 이런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현 시점에서 실체와 관계와 부합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걸 여러분에게 요거는 천일생만 이야기하는, 다른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없거든. 뭐는 묻지 마세요? 과거는. 대기본 원칙이 잘 나온다. 서류를 위조해갖고 등기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일치하더라.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갑의 토지인데, 갑의 토지인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습니다. 이건 등기 유효, 무효잖아요. 그지? 근데 을이 나중에 사후에 대금을 지불했다. 사후에 뭐를 지불했다? 대금을 지불했다. 대금을 지불하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
그때부터 뭐 유효. 이걸 일명 뭐로 묻지 마세요? 과거로 묻지 마세요. 여기서 나타난 게 무슨 생략? 중간생략. 중간생략 해가지고 과징금, 벌가금 물어도 아까 현 시점에서는 누가 소유자? 아까 뭐 병. 누가 소유자? 병.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니까 또 요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등기특별조치법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금지하고 있지만 해가지고 적발됐다. 그대로 뭐다? 유효. 뭐 하면은 일치하면. 뭐로 묻지 마세요? 과거로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탈세를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유효. 탈세를, 그럼 만약에 여러분 다운계약서 썼잖아요.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적발됐거든. 다운계약서 하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 세금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대로 뭐다? 유효. 합의한 대로 유효. 계약서 쓴 대로 유효한 게가 아니라 뭐 한 대로? 합의한 대로 그대로 뭐다? 유효. 전부 다 세금과 관계되는 건 전부 다 단속 규정. 그 다음에 뭐 허가 이런 말 붙으면 무조건 단속 규정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토지거래 허가는 이건 강행 규정입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무슨 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만 빼고 허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오면은 여기 유효하려면은 무슨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강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되고 임의 규정,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무슨 규정을 무슨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효권. 잠깐 쉬었다가 사회적 타당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